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시행하였는데요. 이 핵실험 이후에 북한 권력 구조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엘리트 연구 전문가이신 정성장 박사님을 모시고요. 지금 현재 북한 엘리트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7일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선장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난 10월 7일 날 갑자기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유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9월에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폭보다 10배 이상의 수소폭탄 개발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소폭탄 실험 때문에 북한은 전례 없는 고강도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이 수입해온 정유 제품의 약 56% 정도가 차단되게 되었고,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도 차단되는 것과 같은 고강도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부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10월 7일 날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더 정확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어떠한 파워 엘리트 변동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총론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노동당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구로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모든 조직에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의 4분의 1 이상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전무후무한 대규모 인적 교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까지 김정을 보좌해왔던 고령의 간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기남 선전선동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가 최태복 과학교육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와 같은 인물들이 퇴진하고 그 자리에 상대적으로 젊은 이제 김정은의 측근들이 중책을 맡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 친정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최룡해가 제2인자로 부상을 하면서 또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핵심 실세로 급부상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0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항일바치산 2세의 대표 주자인 최용해가 당 조직 지도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인데요. 당 조직 지도부장에 임명되면서 사실상 제2인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자리는 과거에 김정일이 김일성 후계자가 된 후에 다른 간부에게 맡기지 않았던 핵심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후에는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이 직책을 맡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상 북한에서 2인자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조직지도부장직에 김일성 가계가 아닌, 김정일 가계가 아닌 그 외의 인물을 임명했다라는 것이 의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6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당연히 간부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외화벌이 수입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경제생활에도 일정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간부들과 이제 일반 주민들을 보다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누군가 악역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김정일, 김정은 집안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최룡해에게 조직지도부장이란 직책을 맡겨서 군부까지도 확고하게 통제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최룡해를 이렇게 중용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최룡해도 과거 장성택처럼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운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러나 장성택과는 다르게 최룡해는 북한 지도부의 신임이 과거부터 두터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면 어떨까요? 김여정이 매우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는데요. 김경희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김여정이 굉장한 실세로 떠올랐다고 평가하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정이 작년에 만 30세였습니다. 만 30세의 나이에 북한을 이끌어가는 핵심 간부, 대략 30명 내외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이제 임명되었다라는 것은 과거 김경희의 승진 속도를 훨씬 이제 앞지르는 그 정도의 이제 초고속 승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란 차관급 직책에도 김경희보다 더 젊은 나이에 임명이 되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직책에도 뭐 십몇 세나 훨씬 더 뭐 이른 나이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 후보위원 되고 나서는 이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전까지 김여정은 각종 공식 행사에서 김정은이 뭐 공로회를 받을 그런 인물들에게 줄 메달이라든가 이제 뭐 상패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선출된 다음에는 김정은하고 이제 대등히 옆에 나란히 서서 이제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주석단에서도 김정은과 같은 열에 앉는 그런 이제 어떤 위상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김여정이 다른 엘리트들과는 다르게 김정은 같은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의 이제 이러한 위상 어떤 강화는 더욱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뜨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번 지는 별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용 총정치국 제1국장이 지금 처벌받고 있다고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현재 북한 군부의 위상은 어떤가요?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지도부장에 임명된 후에 북한 군부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총정치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처벌받는 뭐 거의 전무후무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북한 군부의 3인방이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인데,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군 간부들도 거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금 북한 군부 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짐작케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군부에서도 이제 대규모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국가기구 내에서도 올해 4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개최가 되면은 김영남이 물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올해 4월을 전후해서 북한에서 지도부의 세대 교체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군부 세력들이 물러나고 있고 젊은 친일 세력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4월 이후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정은의 권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친정체제가 더 공고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서는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했으니까 한국 정부도 답방 형식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김정은을 면담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이 청와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북한의 특사 대표단의 단장으로서 파견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게끔 하고,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중단, 그리고 핵실험 중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에 대해서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갖고 공부하시고자 하신 분은 정성장 박사님이 쓰신 세종정책 브리핑 제6차 핵실험 이후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과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